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 한 마리를 통째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살은 드라이에이징하는 스테이크를 만들 거고요. 다리는 개인적으로 콩피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색다르게 버섯 오리 리조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껍질로는 오리 기름을 내서 스테이크 사이드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에이징의 가장 중요한 건 온도인데요. 0도에서 2도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고로 오리는 냉장고에 넣고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로 써놔서 그렇지 결국 한국말로 하면 건조 숙성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황태, 건조 오징어 전부 건조 숙성된 것들이죠. 저희 실생활에 이미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그렇게 고급 기술은 아닙니다. 드라이에이징 하면 비싸다, 집에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비싸죠. 식당에서 먹으면. 집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선 드라이에이징한 오리는 흔한 요리 쪽에 속하는데 아직 한국에선 흔해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정석은 아닙니다. 보통 반나절 이상 브라이닝을 하고 고기만 있는 큰 냉장고에서 훅으로 오리를 걸어놓고 온도계 설치하고 습도계 설치하고 미니 선풍기 설치하고,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면 오리값보다 기구값이 더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1년에 오리를 2번 먹을까 말까 하잖아요. 오리는 다른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단 덜 예민한 편이고 성공 확률도 높아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 냉장고로 드라이에이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오리를 드라이에이징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육향이 정말 강해지고 두 번째는 씹는 맛이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껍질이 정말 바삭해집니다. 저도 오리 껍질을 먹으려고 오리를 먹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오리가 생오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삭해집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오리용 랩과 받침, 소주, 커피 찌꺼기, 키친타월, 도마, 칼만 있으면 됩니다. 커피는 냉장고에 넣어주고 소주는 키친타월에 묻혀서 냉장고 내부를 잘 닦아줍니다. 둘 다 냉장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에 수치 있다면 같이 넣어줘도 좋습니다. 냉장고 냄새를 없애지 않으면 오리 향을 머금은 냉장고를 먹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칼은 보닝 나이프인데요. 집에서 쓰는 칼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칼질이 도마로 향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칼이 나가지 않으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날이 꽤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오리를 깠는데 웬만하면 수돗물로 헹구지 마세요. 수돗물로 헹구는 순간 2배 더 빨리 나옵니다. 자, 가슴살과 다리살 사이에 있는 껍질을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을 살짝 내면 다리살과 가슴살이 확연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완전히 따라서 내주고 칼을 놓고 이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딱 꺾어줍니다. 꺾어주면 다리 연골이 또 나왔죠? 이제 끝에 갈비살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살을 많이 남긴다는 생각으로 연골을 지나서 쭉 따라서 해주세요. 다리살 이렇게 나왔죠? 다리살 2개. 날개는 안 뺄 건데 이건 거추장스러우니까 빼줘야겠습니다. 쓸 건 아니고요. 닭에서도 안 먹죠 이건. 갈비뼈, 오리 가슴살, 날개만 빼고 다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드는 칼, 막칼이라고 하죠. 막칼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목도 키친타올로 밖을 일단 닦아주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장도 최대한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썩기 때문에. 목욕시켜준다는 생각. 제 몸도 이렇게 깨끗이 안 닦는데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말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고 냉장고에 넣으면 끝입니다.
목살과 뼈 같은 것들에서 껍질을 제거해서 이걸로 오리기름을 내줄 거예요. 오리기름은 스테이크를 만들 때 뭐 감자 가니쉬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안 만들 이유가 없죠. 이 다리살도 필요 없는 껍질은 전부 다 제거를 해서요, 우리 기름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뼈 같은 경우 냉동시켜서 드라이에이징이 완료되는 날에 줄 만들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리 껍질들은 이 냄비에 넣고 인덕션 불세기를 1로 놓고요, 까먹고 있으면 오리기름이 나옵니다. 대충 썰까요? 식용유 조금, 이렇게 팬에 빈 공간을 만들어요.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 빈 공간에 오리 껍질을 지져주겠습니다. 자, 껍질 쪽이 어느 정도 색깔이 났으면 뒤집어서 아래쪽도 색깔을 내주겠습니다. 물을 넣을 건데요, 물은 무조건 차가운 물이어야 돼요. 끓어오르면 약불에 1시간 이상 뭉근하게 끓이고 손으로 살만 발라줍니다. 바로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약 30분간 식혀줍니다. 본격적으로 리조또를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리조또 쌀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쌀이 가장 널리 쓰이는데요. 하나는 아르보리오, 다른 하나는 카르나 놀리라는 쌀의 종류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아르보리오가 카르나 놀리보다 쌀이 더 짧습니다. 쌀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면 분해되는 아밀로펙틴과 모양을 유지해주는 아밀로오스가 있습니다. 카르나 놀리의 아밀로오스 함량이 아르보리오보다 높습니다. 다시 말해 밥알의 모양을 더 잘 유지시켜주는 건 카르나 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쌀의 단단한 식감을 좋아하시면 카르나 놀리를,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아르보리오를 쓰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아르보리오를 썼습니다. 절대 집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리조또를 만드는 방법은 쌀을 짓는 방법과는 약간 다른데요, 물을 한 번에 필요한 만큼 넣는 게 아니라 쌀이 딱 잠길 때까지만 넣고 계속 약불에 졸여가면서 쌀의 육수를 머금게 하고 농도와 쌀 익힘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수가 다 졸아들면 약간 제육볶음 볶는 것처럼 볶아질 때 다시 육수를 쌀이 간신히 잠길 때까지만 부어주는 겁니다. 이때 불이 강불이면 어떻게 될까요? 쌀이 육수를 머금는 게 아니라 육수가 다 그냥 졸아버리겠죠. 그래서 불 조절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진 양파 4분의 1개를 넣고 식용유에 잘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쌀과 오리쌀을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3분) 이상 볶아주다가 오리 육수를 쌀이 잠길 때까지만 넣고 약불에 끓여줍니다. 가끔 저어가면서 쌀을 익혀줍니다. 저을 때는 바닥을 긁으면서 저어줘야지 쌀이 으깨지지 않고 바닥에 눌러붙지 않습니다. 육수가 거의 다 쫄았으면 육수를 다시 쌀이 잠길 때까지 넣습니다. 두 번째 육수를 넣고 버섯을 썰어서 넣어줍니다. 버섯을 처음에 넣어도 되지만 저는 오버쿡된 버섯을 안 좋아해서 이때 넣었습니다. 육수를 한 번 더 넣고 이때 간을 세게 하면 나중에 쫄면서 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간을 50%만 해줍니다.
다시 육수를 한 번 더 넣고 이제 네 번째 육수죠. 쌀을 하나 집어서 반을 갈라봅니다. 보이는 것처럼 쌀의 3분의 2가 익었고 안에 심지가 약 3분의 1 정도 보인다면 알맞게 오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탈리아인들이 먹는 알덴테인데 저는 더 익힐 건데 이때부터 자주 맛을 봐가면서 원하는 익힘 정도를 찾아줘야 합니다. 버섯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육수가 필요 없을 텐데 정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육수를 조금 넣어줘도 됩니다. 육수를 다 썼다면 물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원하는 익힘 정도를 찾았으면 불을 끄고 썰어둔 파슬리, 최종 소금 간, 버터, 올리브오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저는 지금 치즈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크림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크리미한 리조또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냥 차가운 접시에 놓지 말고 불을 끈 냄비 위에 3분 정도 접시를 올려놔서 따뜻하게 만들면 더 좋습니다. 디테일이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다음 주엔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맛있게 드세요.